지금 틀린 게 1번이 우리가 좀 틀렸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확인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이게 인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과 그리고 동물과 같은 이런 애들은 save the community or money 돈이나 또는 뭔가 상품 같은 것들을 미래의 consumption 미래의 뭔가 소비를 위해서 뭔가 얘네들이 이것을 쓴다라는 이게 이 글의 핵심이 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내용으로 뭐 아래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자, 주제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봤을 때 necessity는 반드시 필요성. 무엇을? 현대사회, 여기서는 현대사회가 중요하죠. 현대사회에서 이 돈을 세이빙 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1번 내용이냐. 두 번째는 뭔가 나중으로 미뤄진 그 보상 같은 것들이 preference 뭡니까? preference. 이것에 대한 너무 크다 이거는.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뭐 선호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limitation이라는 게 limitation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한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문제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discounted는 평가절하됐다 그래요. 원래의 가격이나 그 값어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지금이 아닌 미래의 그 받게 될 보상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되지 않는 그런 가치, 이것에 대한 내용이냐. 그 다음 네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뭐 할 수 있는 당신의 세이빙스는요. 여기서 세이빙스가 뭐냐면 여러분이 쓰는 그 저축입니다. 세이빙 S가 들어있죠. 이건 저축을 의미합니다. 저축. 너의 예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 일단 마지막은 자, difference 차이점이죠. 뭐 차이에? 인간과 그리고 동물 이 사이에 행동의 차이점이 행동. 근데 행동의 차이점에 대한 나왔나? 아니죠. 가장 알맞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글 자체가 미래에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미래에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하게 되는 이것에 대하여 동물들이랑 사람들은 이런 거를 위하여 나중으로 뭔가를 미뤄두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알맞는 건 뭘까요? 그 중에 가장 알맞는 거. 이거. 가장 알맞는 거. 답은 몇 번이 가장 알맞을 것 같아요? 이 5개의 선지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 그나마 가장 근사치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왜냐면 어차피 이 선지 5개 중에 가장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여러분 선지에서 뭔가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는 자기가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5개 중에 아닌 것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골라서 뭐 미래에 골라서 그다음에 뭐 골라서 이렇게 아닌 건 체크해 가시면서 차이점들을 이렇게 해 가면서 가장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 추천해 줄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주제가 됐든 제목이 됐든 자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3번도 역시 일단 주제가 뭔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죠? 주제를 먼저 보고 갑시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를 하도 오랜만에 썼더니 다 잊어버렸어. 쓰는 방식을. 이 정도면 됐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우리가 이펙트입니다. 이펙트. 이펙트 뜻이 뭐야? 무엇에 대한 효과 또는 영향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무엇에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뭔가 어디에 딱 집중되어지는 그 어텐션 자기 포커스 맞춰진 그런 어떤 그 관심, 집중 이것이 두뇌의 구조의 핵심은 뭡니까? 두뇌의 구조에 있어서의 뭔가 변화를 주더라 라는 내용. 난 딱 듣는 순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만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틀리신 분 잘 보세요. 두 번째는요. 중요성인데요. 무엇에 대한 중요성? 배우는 것의 중요성. 바로 실제 세상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에서의 중요성. 3번은 자, 뭔가의 서로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엇과의 관계입니까? 바로 서로 다른 감각기관이 두뇌하고의 어떤 미치는 관계. 그런데 이 감각기관이라는 게 필요한 건지. 일단 네 번째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자연스러운 성장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뇌에. 이거는 좀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전혀. 마지막은 어려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레프트 핸드를 플레이 더 바이올린을 이용하는데. 자, 물론 바이올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이 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자, 맨 처음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뭐냐면 자, 뭔가에 집중된 그런 관심은 결국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제일 핵심은 뭡니까? 리쉐이핑이죠. 리쉐이핑 오브 더 브레인. 두뇌의 어떤 구조의 변화를 준다. 이게 진짜 구조의 변화를 주는다기보다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아래 좀 쉽게 나와 있던 것은 뭐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뭐 growth, expansion에 있어서인데 콜텍스라는 이 부분, 우리가 콜텍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대뇌 부분에 이 부분이 더 커져. 왜? 이유는 뭐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나왔죠? has to finger the strings precisely. 정확하게 우리가 바이올린 줄을 딱 온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이 콜텍스라고 하는 특정한 부분,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두뇌의 어떤 한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기에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뭡니까? 변화죠, 변화.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예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죠? 택시인가요?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가 어땠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기는. 뭐, 다른 것보다 축두네? 해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 있더라. 막 이런 내용들. 역시 이것도 각각의 자기 하는 집중되어진 어떤 관심, 바로 이 포커스드 되어진 이 관심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거나 좀 관심사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소위 자기 발달되는 두뇌 부분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뭔 것 같아요? 일단 뭐 서로 다른 감각기관과 두뇌와의 이 관계란 건 전혀라기보다는 이건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그죠? 가장 알맞는 건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관심에 그게 두뇌의 구조의 변화, 그죠?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1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마치 무슨 단어 외우듯이 딱 정해준 걸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장 이 글을 읽고 자기 딱 머리에 딱 들어올 만한, 쏙쏙 들어올 만한 만으로 바꿔놓고 얼마든지 그 내용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문장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몇 번이었나? 8번? 33번 문제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맨 처음 핵심은 뭐였냐면, 여러분, 왜 이래? 너무 켰나? 자, 맨 처음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 뭐죠? 갑자기 왜 이러지? 인간의 이 마인드가 어떻게 하면 진화되어지나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인간의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더 발전되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아래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경쟁. 두 번째는 conflict.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인간이라는 부족과의 경쟁과 또는 충돌 때문에
이렇게 진화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outthink its enemy. 그들의 적보다 더 생각을 우월하게 해야 돼. 그럼 결국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고, 또 아래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남들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이 적들이 말이야, host이란 말은 상대방 적들이 공격을 할 건지란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핵심이었어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뭔가의 분쟁이나 또는 이 경쟁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남들보다 더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 survival,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로 다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무엇이 가장 알맞나? 1번 같은 경우는 잘 보다시피 휴먼 바디래요. 인간의 몸의 발전, 일단 아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인드였어요. 마인드를 해야지 무슨 뜬금없는 몸이 왜 나와. 이 순간 작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 승리의 핵심.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도구, 무기가 발달해야 된대요. 일단 승리라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디센던트는 뭐였습니까? 디센던트, 이거는 후손이거든요. 자, 이건데 중요한 건 internal conflict라는 게 중요합니다. internal이라는 것은 내부라는 것은 같은 부족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말하는 거야. 일단 out, 그죠? 이것도 아니고. 네 번째는 benefit는 일단 장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evolutionary라는 것은 뭔가 진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장점인데, 좀 말이 어려워요. cognitive ability라는 것은 우리가 cognitive란 단어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cognitive, 인지적은 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따라 사고하고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 자체가 조금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뒤에 보면은 부족에서의 컴페티션, 경쟁이라는 것에서의 인지적,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의 능력에 있어서의 진화되면 어떤 장점들이 존재하느냐. 이것도 약간 나는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내용과 조금 다룰 수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5번은 뭐냐? 아주 터프한 트라이벌 유니티라는 겁니다. 트라이벌 유니티는 뭐야? 유니티는 우리가 그 통합은 개뿔. 여기는 그런 내용 아니죠. 싸워서 뭐 통합한다라는 그런 내용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4번도 우리가 글에 나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서는 뺄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을 가장 답으로 측정해야 되는. 약간은 좀 주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맛에 맞춰서 이건 빨간 맛, 이건 초록 맛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 9번. 이거 뭔지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이었던지?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shift, 전환입니다. 무엇으로해? to 디지털로. 자, 우리가 비즈니스가 디지털화 되어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야? 종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덜 부정적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가 그러나 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오히려 이 디지털 액티비티가 can still threaten the environment. 이게 핵심이 되겠죠. 여전히 환경에 위협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 이 환경의 위협이라는 것의 특징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뭔가 환경을 해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절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아니면 줄어들었더라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 그런 등등의 내용으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뭐야? 더 많은 종이 같은 것들이 사용을 안 하네 어쩌네 했는데, 역시 이것도 그러나 우리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하는 인터넷이나 또는 그 전기 같은 것들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것의 무엇이 비용들이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는 무시되어지고 있다. 그 말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데 이게 간과되거나 무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설 퓨를 이용하기 때문에 파설 퓨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지금 환경 오염에 주범이 되는 것 중 하나잖아요. 이거를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럼 처음에 말했던 이 덜 부정적이다는 이 말에 대한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입니다. 여기. 여전히 이것들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이걸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아래 나와 있는 우리가 선지 중에 굳이 관련된 걸 구해 본다면 첫 번째 뭡니까? 어드밴티지는 장점이야. 디지털 데이터의 장점. 일단 그런 중요한 게 에콜로지라는 것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장점이야?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역시 위협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가 아니면 좀 내용상 벌어지는. 근데 이거를 쓰신 분은 대충 내용을 훑어본 거야. 알았어요?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 그런데 인터넷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지털화 된 것의 부정적 영향, 이거 아니야? 했는데 뒤에 봤더니 뭐야? 너의 일에 있어서. 에이, 일은 여기가 상관없잖아요. 일하고는. 그죠? 이것도 장점이 아니고. 3번. 이 글은 종이 다큐멘트다. 이게 바로 주된 원인이다. 글로벌 워밍에. 아하. 지금 우리 이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디지털화 된다라는 요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정반대 내용.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그나마 종이에서 디지털화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진화. 산업이 또는 사업이 여기서처럼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이라는 이 형태에서 디지털화로 바뀌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나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끝이 아니고 역시 이렇지만 네거티브를 아까 앞에는 less 네거티브다 그랬더니 아니다. 여전히 네거티브하고 위협을 준다라는 부분이었으니까 언뜻 보면 이게 답이 아마 요거 쓰신 분 많을 거야. 요거 썼죠? 누가 틀렸습니까? 몇 번 썼습니까? 야, 이거는 공개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겠네. 지금 뭘 쓴 겁니까? 자, 5번이 답이죠. 왜냐면 이 여러분 코스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뜻이 있어요? 코스트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있지만 이것은 들어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들어가는 희생입니다. 희생.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또 손해가 되는 손해 이런 것들 코스트란 말 써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환경적인 손해가 되는 거 희생입니다. 무엇에? 아까 언급했던 디지털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로 바뀌었을 때에 손해가 되거나 희생이 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몇 번이었어요? 10번도 있나? 이건 이제 같은 내용이네? 이거는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서 하세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두 번 하진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가 높나요? 12번 있네. 지금 같은 형태가 지금 계속 나오네? 이게 뭐 하는 거지? 12번도 한번 누가 틀렸으면 12번. 아하. 그럼 지금 본인이 그 주제 부분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주제가 뭔가 잘 노트 정리를 하셔요. 노트까지 아니더라도 거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책에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자, 14번 볼까요? 14번.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자, 맨 처음에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exotic species라는 것은 이게 뭐야? 익소리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래종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종들이 갑자기 그 어떠한 생태계로 이렇게 introduced to the economy, 에코시스템이 어떤 생태계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바로 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문제점들이.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왔었냐면, 자, 기억납니까? 스쿼럴 중에 레드 스쿼럴하고 그레이 스쿼럴, 그 다음에 레드가 어딨냐? 레드 스쿼럴 있습니다. 이 그레이가 외래종입니다. 이 위에 나오는 익소틱에 해당되는, 거기에 비해서 얘네는 토종입니다. 이러한 종들이 둘이 같이 한 생태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해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 그 레드 스쿼럴은요, 자, 레드 스쿼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초록색으로 아직 익지도 않는 에이콘, 도토리를 먹어버려요, 얘네가. 그래 버리니까 문제가 뭐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 푸드 서플라이라는 이것을 파괴하는 이러한 문제 좀 생기죠. 다 먹어버리니까 남는 게 없어 라는 그런 내용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얼소라고 해서 하나 나왔는데, 또 하나 어떤 이 외래종의 아주 장점이 있냐면, 얘들은요 아주 어떤 경우 더 이렇게 막 그 복잡한 댄슬리는 아주 밀집된 그러한 해비태트에서도 잘 살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뭐야, 이제 우리 그 토종들은 그렇게 못하는 면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긴다. 우리 토종에 해당되는 레드 스쿼럴이 come close to the extinction. extinction의 뜻은 멸종이죠, 멸종. 결국은 외래종 때문에 멸종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 이게 아래쪽에 나와 있나? 뭐가 오늘 잘 안 되네요. 아하, 뒤에가 이렇게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가장 알맞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자, 열어보시면, 자, 있는 그대로 내용 보면, 이 플랜트의 중요성? 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나왔나요? 플랜트? 이거는 일단 아예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그레이 스쿼럴하고 네이티브 레드 스쿼럴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이 스쿼럴이 이 그 토종을 푸시아웃 밀어낸다라는, 이게 주제가 될 수 있나? 주제가 될 수 있나? 물론 이 내용이 예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세 번째, 그런데 지금 3번도 역시 이유래요. 그런데 문제는 왜 레드 스쿼럴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 그거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요, 무엇의 causes 원인과 이펙트 결과입니다. cause and effect는 원인과 결과랍니다. 우드랜드의 파괴? 아니, destruction of woodland가 파괴되는 그 원인과 이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예 이거는 지금 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일단 그냥 대놓고 스코어를 씁니다. 모든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뭐야, 이 다람쥐들이 어댑트 투는 무엇에 적응해 사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사나? 우리의 핵심은 아까 그 레드하고 그레이하고의 이 어떤 싸움 같은 거였죠. 그럼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답이 가장 알맞는 건 2번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글이 그 예를 들어져 있는 레드 스쿼럴과 그죠? 그레이하고 레드 스쿼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룬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것들이 이렇게 밀어냈다라는 거, 좀 퀄리티 떨어지긴 하네요. 하지만 5개의 선지 중에 고른다면 그나마 2번이 가장 알맞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